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달 전 빅스마일 데이 때 구입만 해놓고 박스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던 3EG-K650G G싱크 컨버터블이 아닌 진짜 G싱크가 달려있는 이 모니터, 이 녀석을 드디어 마참내 개봉을 해볼까 해요. 멀쩡한 모니터를 냅두고 왜 새로운 모니터로 바꾸냐고 이야기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다 이유를 설명해드렸죠. 가격이 싸서 무작정 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자, 이 녀석을 가져와서 눕힌 다음에 바로 개봉을 해보죠. 사실은 이 모니터 이외에도 게이밍 모니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니터를 고른 이유는 대부분의 게이밍 모니터는 평면이 아니라 곡면 형태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커브드라는 모니터가 정말 싫거든요. 대기업, 그리고 플리커프리, G싱크, 그리고 평면, 그리고 QHD 이상의 해상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픽셀 배열. 픽셀 배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아무튼 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 녀석과 꼈더라고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마 이 V자로 생긴 거는 다리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왼쪽에는 모든 게이머라면 이 G싱크 마크가 붙어있는 모니터를 가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모니터랑 결합되는 부위는 이렇게 나사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뒷면을 보면 드라이버 같은 거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모니터의 목 부분. 오, 일반적인 모니터의 목 부분이 아니라 뭔가 되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한번 보면 그리고 이 목 부분이 모니터를 이렇게 피벗도 시킬 수 있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건 이따가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다음은 케이블 설명서 CD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케이블은 이쪽에 3구로 들어가는 아답터 세트고요. 아답터 스펙은 100V에 240V까지니까 프리볼트에 19V에 3.42A라고 써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케이블은 DP 포트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V자로 된 거는 케이블을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는 마우스 홀더라는 건데요. 모니터 밑에 결합을 해서 마우스 케이블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포장지 겉으로 보이는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니터를 한번 꺼내보면 뭔가 조심스럽습니다. 망할 놈의 수전증이 이 모니터를 상하게 할까봐. 패널이 상하지 않게 아래 위를 잘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놓기보다는 웬만하면 방금 전에 얘를 보호하고 있던 요 푹신한 비닐 위에 다시 천천히 눕혀줍니다. 으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평면이라서 이렇게 그냥 눕혀도 상관없는 건데요. 혹시나 새로 산 모니터가 커브드 형태의 모니터라면 이렇게 눕히면 패널이 바로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티로폼 위에 꼭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구성품을 모아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조립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먼저 결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목 부분을 이렇게 끼워줘요. 쉽죠? 그리고 부메랑처럼 생긴 이 발 부분을 이 목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고 이쪽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네요. 안 돌아갈 때까지만 손으로 돌려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견고함을 위해서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좀 더 돌려줄게요. 너무 세게 돌리면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있던 이 케이블 홀더 부분은 모니터의 이 양쪽 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끼워줘요. 조립이 엄청 간단하네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마우스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은 모니터 이 왼쪽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쪽을 봐도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선을 이쪽 안에다 먼저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 끼워주게 되면 마우스 선을 이쪽에 고정할 수가 있겠죠. 조립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네요. 아마 제가 고생하는 걸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LG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을 이제 세워주고 일단은 디자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패널의 비침 정도는 제가 지금 정면에서 촬영하고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랑 비침 정도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유리 거울처럼 완벽하게 나의 모습이 비치는 게 글레어 패널, 이렇게 비치긴 하지만 약간 어딘가 모르게 뿌옇게 비치는 게 안티 글레어 패널, 거의 뭔지 모르게 비치는 이 정도의 패널을 넌 글레어 패널이라고 해요. 비치는 정도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한데 글레어 쪽으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동영상을 돌렸을 때 좀 더 색감이 진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단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거울처럼 다 비친다는 게 단점이고요. 혹시나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뒷면에 혹시나 창문이 있으면은 그 창문의 빛 때문에 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렇게 되면 눈이 되게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넌 글레어 패널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정면에서 스탠드 부분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에서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조립하고 난 뒤에 뒷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단자 부분을 확대해보면 DP-포트, HDMI, 그리고 아답터 단자, 그리고 헤드폰 연결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 스탠드는 엘리베이션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위로 올려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낮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중간에 멈춰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높낮이로 이렇게 바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모니터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써있긴 한데 그 가능한 범위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LG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엘리베이션으로 그냥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높낮이로요. 오, 이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 부분이 피벗을 지원하는데요. 피벗은 이 높이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조금 이렇게 젖혀준 상태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원위치 시키려면 얘를 다시 이렇게 기울여주고 화면을 돌려주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올려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피벗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로로. 그리고 내가 원하게 이렇게 각도 조절해주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각도에 맞춰주고 뭐 내가 원하는 높이에 다시 맞춰줘도 되는 거고요. 좌우로 약간의 스위블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정면에서 본다면 스위블은 왼쪽으로는 이 정도, 오른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모니터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전원 버튼과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그냥 한번 딸깍 눌러주면 전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 좌우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옵션까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겉모양은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제 책상 밑에 이렇게 멀티탭이랑 이렇게 아답터들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정시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3M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양면 테이프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한 건데요. 아답터에 스티커가 없는 이 뒷면에 요거를 조금 잘라서 이쪽 부분에 일자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조금 더 잘라서 이쪽 부분에 일자로 붙여줘요. 이게 이 정도만 붙이는 이유가 이거 다 붙이게 되면은 붙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필 때 이걸 자꾸 띄다 보면 이게 박살이 나요. 그 정도로 얘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붙여주면 되고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책상 밑에 붙여줄 부분을 잘 물색한 다음에 저는 아마 이 정도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일 곳에 유분기가 있으면은 이 양면 테이프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분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걸레 같은 걸로 한 번 닦아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 알코올 성분이 붙어있는 렌즈 클리닝 티슈로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어우 알코올 냄새 엄청 진하네. 붙일 부분에 유분기가 없게 한번 싹 닦아줘요. 걸레 같은 경우는 물기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유분기까지 없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에 붙여놨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진짜 마음먹고 작정하고서 얘를 떼어내지 않는 한
엄청나게 세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3M 양면 테이프가 좋은 게 1년이나 2년 후에 얘를 떼어낸다고 해도 양면 테이프 자국이 전혀 남지 않게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남아있는 멀티탭에 끼워주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이쪽 모니터 아답터에 다시 연결을 해주면, 바닥에 아답터가 널브러져 있으면 청소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답터만 없어도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거는 자취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모니터와 연결되는 아답터 부분을 위로 넘겨서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혼자 하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올린 선을 모니터에 끼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참 쉽죠? 그리고 이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DP4 케이블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강원전자에서 나온 DP4 케이블을 연결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DP4 20핀 이슈라고 쳐보시면은 검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DP4에는 쓸데없는 20핀 단자가 있는데 그 20번째 핀에서 쓸데없이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모니터와 호환성을 좋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슈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을 연결할 거예요.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 연결까지 끝났죠. 그리고 방금 전에 고정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블 홀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면 빠져요.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케이블 홀더가 요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모니터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LG 울트라 게이밍 모니터가 자리를 잡았어요. 다 연결이 됐으니까 컴퓨터를 켜주고, 그리고 이 녀석의 전원 버튼을 한번 딱딱 눌러서 켜주면 신호 없음? 왜? 신호 있잖아. DB 포트를 연결했지만 화면이 잘 안 나올 때는 이쪽에 있던 아까 전원 버튼 한번 딱딱 눌러서,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 입력해서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6년 만입니다. 이 망할 놈의 플리커 프리도 안 되는 이 모니터로 바꾼 지가. 일단 이 녀석으로 바꿨으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플리커 프리. 제가 방금 전에 불을 왜 껐는지는 지난 플리커 프리를 측정하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분수 아무거나 하나 열고서 하얗게 최대화로 만들어준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슬로우 모션 들어간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240 프레임으로. 떨리는 순간입니다. 갤러리에서 과연 여러분, 이게 바로 플리커 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감격을 하냐면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드디어 6년 만에 플리커 프리가 없는 모니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안구야 미안해. 진짜 깜빡이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가도. 그 다음으로 제가 급하게 알아보고 싶은 건 픽셀 배열인데요. RGB 배열인가 BGR 배열인가. BGR, RGB 자세한 픽셀 배열에 관한 거는 제가 이쪽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볼 거는 이 텍스트 문서를 띄우고요. 가나다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다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초점이 허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대주세요.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픽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픽셀들의 RGB, 한마디로 레드, 그린, 블루의 배열로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RGB예요. RGB 패널이 아닌 경우는 이 글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조금 여유 있게 테스트를 해볼까요? 모니터를 새로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죠. 내 모니터가 불량 화소가 하나도 없기를.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monitor.co.kr 치면은 이렇게 모니터 무결점 테스트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불량 화소를 찾는 방법은 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테스트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쪽에 있는 테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F11번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화면이 갑자기 검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우스를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변해요. 웬만하면 방에 있는 모든 빛을 다 없애준 다음에 모니터의 빛만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의 능력, 한마디로 사륜한, 시력을 사용해가지고 일단 제일 밝은 화면에서 혹시나 검은 점이 찍힌 게 있는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밝은 화면에서 검색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제일 검은 화면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제일 검은 화면에서 혹시나 밝은색 점이 하나 나오지 않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밝은색 화면에서 검은색 점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흑점이고, 검은색 화면에서 혹시나 밝게 빛나는 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광점이라고 해요. 둘 다 불량 화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천천히 확인을 해봤는데 불량 화소라고 불릴 만한 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산 제품은 양품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불을 켜고, 눈뽕. 요 32GK650G에 맞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온스크린 컨트롤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어요. 다운받은 두 개를 요 압축을 풀어주고요. 일단 드라이버부터 들어가 보죠. 저도 처음 해보지만 이쪽에 셋업이 있으니까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선택하고 OK.
순식간이네요. 드라이버 바로 됐대요. 확인 닫아주고 이번에는 OSD 프로그램 들어가서 셋업을 해줄게요. 컴퓨터를 재시작하래요. 재시작하고 올게요. 방금 이렇게 재부팅을 했고요. 온스크린 컨트롤을 실행해보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설정은 많은 걸 다 조절할 수는 없고요. 그냥 밝기랑 명암 이 정도만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화면 분할 쪽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화면 분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을 두 개 띄웠을 때 마우스로 맨 위를 잡고서 왼쪽으로 부딪히면은 이렇게 반이 갈라진 상태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요. 창의 맨 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맨 위로 이렇게 부딪혀주면은 이렇게 분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창 분할은 이렇게 대칭 형태로만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온스크린 컨트롤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이 분할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분할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창 부분을 잡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반대로 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상하 분할이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주면 이렇게 상하로 분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서 6분할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32GK650G 모니터에서 박스를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165Hz까지 오버클럭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 보면 재생 빈도를 조절해 보려고 해도 144Hz까지밖에 선택이 안 돼요. 분명 박스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기로는 오버클럭을 해서 5기가 아니 165Hz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OSD 버튼이 이쪽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위로 딸깍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설정 가지고 이걸 한 단계 내려서 게임 조정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오버클럭에서 지금 얘가 꺼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켜짐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켜짐을 한번 누르고 최대 리프레시 값을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재부팅을 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딸깍 한번 눌러주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 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 보면 재생 빈도 쪽에 165Hz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른 다음에 적용하게 되면은 뭐 달라. 여러분 마우스 움직임이 뭔가 달라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뭔가 엄청 부드럽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엄청나게 뻑뻑한 닭 가슴살이 아니라 야들야들한 닭다리살을 먹는 그런 느낌? 무슨 표현이 이래. 아무튼 그래서 방금 전에 이 165Hz가 된 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크롬을 실행해서 이쪽 위에 있는 주소 검색창에 UFO 테스트라고 검색을 해줘요. 이쪽에 테스트 UFO라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UFO를 탄 외계인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츠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내가 눈으로 얼마만큼 헤르츠가 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UFO 사이트에서 이쪽 위쯤을 보면 3UFO라고 써있죠. 그래서 지금 3개의 UFO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번 눌러서 6UFO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헤르츠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돼 가지고 끊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게 60Hz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니까 잘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슬로우 모션 기능이죠. 이걸 직접 촬영해 보는 거죠. 자, 촬영한 영상은 제가 지금 프리미어로 이렇게 화면으로 전체로 띄워 드릴게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박스를 보면 게이머라면 누구나 모니터에서 갖고 싶어하는 이 옵션 컨버터블이 아닌 진짜 G싱크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G싱크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G싱크에 체크가 돼 있어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나는 G싱크가 적용된 걸 확실히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디스플레이에서 G싱크 표시기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체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G싱크가 됐다고 표시가 뜨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험적으로 오버워치를 실행해보면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실행되면은 이렇게 G싱크 온이라는 마크가 뜨게 돼요. 아까 전에 체크를 해놨으니까요. 그렇다면 훈련장에 한번 들어가 보죠. 지난번에 해봤던 맥클이랑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원래 이렇게 게임이 부드러운 거였나? 이야 이게 뭐야?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 이 부드러움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다른 걸로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정말 부드럽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60프레임으로 해왔던 게임은 대체 무엇이었나? 이게 165Hz구나. 물론 이게 예전에도 몇 번 다른 데서 144Hz는 대부분 다 체험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때는 잠깐이어가지고 그냥 좀 더 부드럽구나 하긴 했는데 이게 집에 와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165Hz에 딱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이 정도구나. 왜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저는 이 G싱크가 진짜 G싱크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측정 방법은 지난번에 해본 거랑 동일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가서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화면 갈라짐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녹화를 누르고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줍니다. 정지. 이번에는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G싱크를 꺼준 다음에 다시 오버워치 들어가서 녹화 누르고 흔들어줍니다.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 갈라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G싱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걸 보니까 화면 갈라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G싱크구나. G싱크가 켜져 있는 거랑 꺼져 있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런 차이구나. 하지만 G싱크가 달려있는 모니터라고 해서 무조건 화면 갈라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G싱크가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 상단의 프레임을 보면은 이 모니터는 지금 현재 제가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상태라 165Hz로 동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대 프레임이 165Hz를 넘지 않는 15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주사율이 165인데 그 아래 단계인 150프레임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옵션에 들어가서 그래픽 옵션을 최하로 만들어 버리면은 모니터 주사율을 넘어서는 프레임, 즉 175프레임이 나오고 있으면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과 똑같이 슬로우 모션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면 G싱크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주사율 165를 넘어선 175프레임이 나오니까 화면 갈라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옵션에 들어가서 초당 프레임 제한을 수동으로 지금 현재 내가 모니터에 지정해놓은 최대 주사율보다 약간 낮은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165Hz니까 일단 160으로 만들어보고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보면 방금 전에 화면이 갈라졌던 게 프레임 제한을 해서 모니터 최대 주사율보다 프레임을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면 갈라짐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G싱크를 쓸 때는 게임 옵션에 들어가서 모니터 최대 주사율보다 조금 낮게 프레임 제한을 걸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보통은 1에서 3 정도 낮게 프레임을 설정해주는 게 보통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위해서 5 정도 줄인 거니까 그거는 자신의 모니터에 따라서 화면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전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새로 바꾼 이 게이밍 모니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실험해본 이전에 사용하던 모니터에서 측정한 인풋 렉 측정 결과가 있죠. 그 녀석보다 과연 얼마나 인풋렉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G싱크를 켰을 때와 껐을 때 과연 인풋렉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죠. 지난 영상에서 해봤던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터를 실행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넘락키가 들어오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똑같이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죠. 훈련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맥크리를 골라주고 테스트한 장소로 똑같이 이동을 할게요. 일단 옵션을 보면 지난 테스트와 같이 그래픽 품질이 낮음으로 돼 있고요. 어차피 G싱크가 켜져 있으니까 수직 동기화는 필요가 없고요. 슬로우 모션해서 일단 첫 번째로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인풋렉. 자, 그리고 이번에는 G싱크를 끈 다음에 똑같이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G싱크 온부터 찾아볼게요. 일단은 요 넘락키 처음에 빨간색 지점을 찾아보면 지금 들어왔다. 지금부터 그러면 1, 2 우와 뭐야, 불 켜지자마자 1, 2 와, 이 프레임 만에 바로 총알 이펙트가 나와요. 이거 거의 1ms 수준인데? 오, 어떻게 이러지? 첫 번째 2. 자, 그 다음도 찾아보면 두 번째 발도 한번 찾아볼게요. 불 들어온 상태에서 1, 2. 두 번째 바로 또 총알이 쏴졌어요. 와, 인풋렉 거의 없는데? 두 번째 총알도 찾았으니까 한번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3프레임 만에 총알 이펙트. 자, 이런 방법으로 일단 G싱크가 온된 상태에서 찾고 올게요. 방금 전에 G싱크 온된 상태에서 이걸 찾다가 좀 웃긴 걸 발견했는데요. 이 모니터가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이렇게 F키를 눌러가지고 찾고 있는데 총을 지금 쏘기 시작해요. 총을 이렇게 쏴가지고 총알 이펙트가 생겼는데 아직 불은 안 들어왔거든요.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총은 이미 쐈는데 불이 더 늦게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반응이 얼마나 빠른 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아무튼 나머지까지 다 찾고 올게요. 방금 G싱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끝났고요. 와, 인풋렉이 끝내줘요. 기존에 쓰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수직 동기화가 켜져 있으면 거의 20이 넘어갔고 수직 동기화를 꺼도 어차피 다 대부분 7이 넘었거든요. 근데 얘는 G싱크가 적용돼 있어가지고 화면 갈라짐도 없는데 인풋렉이 이 정도예요. 정말 빠르게 반응하네요. 중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총알이 더 빠르게 나갈 때 그건 좀 놀랬어요. 그렇다면 G싱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죠. 방금 전과 같이 한번 쭉 찾아보죠. 쭉 넘겨서 첫 번째 발은 과연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얼마나 될지 넘겨보면 불이 들어왔고 1, 2, 3, 3만에 됐고, 자 그럼 두 번째 발을 또 찾아보면 두 번째 발도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 1 1. 세 번째 발은 불이 들어온 상태,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러면 이것도 1. 네 번째 발도 찾아보면 네 번째 발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1, 2, 3만에 이렇게 불이 뿜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발은 하나, 둘,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 1, 2, 3 됐을 때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또 3.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다 찾고 올게요. 방금 이렇게 측정이 다 끝났고요. 왼쪽에 있는 게 G싱크를 켰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G싱크를 껐을 때예요. 지금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G싱크를 키나 끄나 큰 차이를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속설에 G싱크를 키게 되면 천둥 소리 들리세요? 아무튼 천둥이 지금 엄청 치고 있어요. 하지만 천둥은 천둥이고 테스트는 테스트니까요. 아무튼 지금 테스트 결과를 보면 G싱크를 키나 끄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인풋렉이. 간혹가다 속설에 G싱크를 키게 되면 인풋렉이 나빠지기 때문에 G싱크는 양날의 검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 제가 해본 결과로는 G싱크를 끄나 키나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G싱크는 무조건 있는 게 좋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와우, 번개가 막 쳐요 지금. 아무튼 번개가 치는 와중에도 이렇게 모니터 교체를 완료했고요. 플리커 프리도 없고 주사율 60Hz에 G싱크 기능도 없는 모니터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생긴 모니터로 바꾸고 나니까 와, 이래서 좋은 모니터를 사는구나, 이래서 고주사율을 사는구나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요 근래 질렀던 이런 물건들 중에 가장 많이 체감이 엄청났던 부품이에요. 모니터. CPU나 램이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켜져서 꺼지기 전까지 내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체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질렀던 이런 부품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합리화가 있어가지고 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산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자기 합리화가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 새로 산 모니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랑 스펙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자기 합리화가 뭐건 그런 게 없고 진작에 바꿀걸, 이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요. 박스 안에 2달 동안 두지 말고 진작 바꿀걸. 아무튼 이렇게 장점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물론 단점도 생기긴 하겠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좋은 모니터를 가진 만큼 보는 눈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 모니터 등급의 이하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사회의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더 돈을 벌어야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래된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바꿀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뭘 고민하십니까? 질르십시오.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이럴 때 음료수를 먹어야겠죠. 대부분 냉장고에 이 정도는 있잖아요. 킹시. 저는 이 천둥 소리와 함께 모니터와 그리고 킹시, 이렇게 휴무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